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학과 전문 유재혁입니다. 저번에는 만성 두통의 원인, 대표적으로 편두통과 경추성 두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편두통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편두통은 뇌가 예민해지는 질환인데요. 뇌에 있는 통증 신호 전달 체계 자체가 과하게 예민해진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렸듯이 어느 한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닌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편두통의 궁극적 원인은 뇌가 예민해진 것이지만 시작은 뇌 바깥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나 얼굴 근처에는 수많은 혈관들이 있는데요. 이 혈관 근처로 이렇게 파란색 선처럼 길게 신경들이 다 뻗어 있습니다. 이 신경을 우리가 3차 신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호르몬 분비 이상이나 특정 음식을 먹을 때면 이 3차 신경이 예민해져요. 이 3차 신경의 끝부분들이 예민해지게 되면 CGRP나 글루타메이트 같은 염증 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신경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확장되고 신경이 붓고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붓고 염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통증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신경 끝에서 이런 부종과 염증이 발생하면 이 신경들이 여기로 모이게 되는데요. 여기는 3차 신경 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거나 심장이 뛰는 것을 관장하는 게 뇌관이라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 3차 신경핵이 존재합니다. 이 3차 신경 핵에서는 우리의 얼굴이나 뇌에서 오는 신호들을 걸러줘야 되는데요. 정상적인 3차 신경핵은 이런 통증 자극들이 들어오면 웬만한 신호는 전부 다 차단해줍니다. 강한 신호만 뇌로 올려보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편두통 뇌를 가진 사람들은 약한 통증 신호도 오히려 증폭해서 뇌 위쪽으로 올려보내게 돼요. 다른 자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소리를 들으면 귀가 아프고 이런 감각이 예민해지는 현상도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3차 신경핵에서 증폭된 신호는 시상이라고 부르는 부분까지 올라가는데요. 시상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감각들이 종합되어서 우선순위를 붙여서 대뇌로 올려보내게 돼요. 하지만 시상에 너무 많은 신호가 올라오게 되면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신호 자체를 걸러주지 못하고 대뇌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 머리 전체로 퍼지고 대뇌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멍하고 피곤한 증상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악순환을 피하게 해주는 장치도 있는데요. 3차 신경핵이 있는 뇌간의 연수와 중뇌에 존재하는 구조물이 통증 신호가 올라오는 걸 커트해 줄 수 있어요. 정상 뇌에서는 이렇게 통증 신호를 커트해주는 중뇌나 연수의 구조물들이 정상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편두통 뇌에서는 이런 회로 자체도 약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기능들도 고장나다 보니까 통증 신호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CGRP라는 염증 물질이 3차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게 되면 혈관이 확장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주변 신경들을 더 자극하면서 부종을 일으킵니다. 이제 편두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해하셨죠? 편두통의 원인은 어떤 혈관 문제나 근육 문제, 자세 문제가 아니라 3차 신경에서 시작된 과한 흥분 신호가 3차 신경핵, 시상, 뇌를 거치면서 위로 증폭되어서 올라가고 중간에서 통증을 끊어줘야 되는 이런 연수나 중뇌에 있는 구조물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즉, 편두통은 이런 신경망 시스템이 전부 다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흥분 시스템을 꺼주는 게 치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 자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입니다. 급성기 치료는 이 3차 신경에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 자체를 처음에 발생하지 않게 막아주는 치료에 가깝고요. 예방 치료는 뇌간이나 시상, 대뇌처럼 예민해진 통증 시스템 자체를 안정화시켜주는 치료에 가깝습니다. 먼저 급성기 치료부터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것은 단순 진통소염제입니다. 일반적인 소염제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는데 3차 신경 끝에서 분비되는 이런 염증 물질들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경의 부종도 줄어들고 염증도 줄어들면서 통증 신호 자체가 적어지겠죠. 하지만 이미 편두통이 진행되었다면 단순 소염 진통제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소염진통제는 길게 쓰게 되면 콩팥에 무리가 오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트립탄인데요. 트립탄은 편두통의 표준적인 약물입니다. 3차 신경에 직접 적용해서 이런 물질들의 분비를 막아주고 동시에 3차 신경에게 작용해서 통증 신호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CGRP 자극으로 인해서 혈관이 확장되는 걸 막아줘서 추가적으로 신경의 부종이나 염증을 막아주는 거죠. 트립탄은 효과가 빠르고 강력하지만 혈관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나 혈관질환이 있는 환자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회 이상 쓰게 되면 오히려 트립탄으로 인해서 두통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쓰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약이 디탄이라는 약인데요. 디탄은 트립탄과 달리 혈관 수축 작용이 없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자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구토나 오심, 빛이나 소리에 공포증이 있는 전조 증상 환자들에게 특히나 효과적입니다. 다만 약의 특성상 졸림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용 후에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CGRP 억제제가 있는데요. 아까 염증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 가장 코어 역할을 하는 게 이 CGRP입니다. 이 CGRP가 작용하는 수용체를 직접적으로 바로 차단함으로써 두통을 즉시 없앨 수 있고 혈관을 수축하는 기능도 없고 많이 복용한다고 해서 약물 과용 두통도 없기 때문에 매우 이상적인 약물입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쓰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예방치료인데요. 예방치료는 급성기 치료와 아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급성기 치료가 이미 불이 났을 때 소화기 역할을 해준다면 예방치료는 불이 더 이상 나지 않게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뇌 전체에 작용해서 위로 더 증폭돼서 올라가는 통증 신호를 막고 통증을 억제해주는 곳의 기능을 높여주는 거죠. 제일 먼저 베타 차단제가 있는데요. 베타 차단제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 뇌관이나 대뇌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편두통의 빈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확실하지만 기본적으로 심장약으로도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면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졸음이 오고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부작용 때문에 일부 환자분들에게는 쓰지 못해요. 다음은 항경련제와 SNRI 약제가 있는데요. 항경련제는 편두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항경련제는 흥분 신호를 억제하고 통증을 억제하는 신호를 올려주기 때문에 통증이 대뇌 피질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요. 이 SNRI 약제는 아까 말씀드린 통증을 컷해주는 이런 기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나 이 약제는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동반된 환자분들이나 스트레스성 편두통 환자분들에게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마지막은 CGRP 항체 주사인데요. 매달 한 번 맞는 예방주사로 편두통 치료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예방 효과를 지닙니다. 3차 신경 말단과 혈관 주변에서 CGRP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주기 때문에 발작 자체를 줄이고 부작용이 있는 다른 약제들의 사용도 많이 줄여줄 수 있어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점이 큰 단점이에요. 또 보톡스 치료를 쓸 수도 있는데요. 보톡스 치료는 평소에 쓰지는 않고 한 달에 15회 이상 거의 상시적으로 두통이 있는 환자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치료법입니다. 머리에 있는 3차 신경 말단 쪽으로 전부 다 주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차 신경의 예민함 자체를 확 낮춰주고 근막과 근육의 긴장도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통증의 빈도 자체를 확 줄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달에 15회 이상 발생하는 통증에서만 쓰이는 걸로 알 수 있듯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에는 효과가 적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드리자면 우리 얼굴과 머리에는 3차 신경이 퍼져 있어요. 이 신경은 정상적으로는 머리와 얼굴에 있는 감각을 담당하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호르몬 이상 같은 게 있으면 이 3차 신경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 예민해진 3차 신경에서는 이런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염증 물질들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신경이 더 붓게 되고 염증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신호들이 뇌간의 3차 신경핵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3차 신경핵이 건강한 사람이면 상관없는데 계속해서 3차 신경핵이 자극을 받거나 이미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통증 신호를 걸러주지 못하고 시상으로 대뇌로 통증 신호가 증폭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이 하나 있고 뇌간에 있는 연수, 중뇌에 있는
통증을 커트해줘야 되는 구조물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을 잡기 위해서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 두 가지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급성기 치료는 처음에 통증이 발생하는 3차 신경 말단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막아주는 것이고요. 예방 치료는 이렇게 예민해진 뇌 자체를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만성두통의 큰 원인 중 하나인 편두통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통증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다양한 치료에 대해서도 알고 병원에 가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치료를 시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만성두통의 또 다른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경추성 두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